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하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부터 체크 한번 해볼 텐데요.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자리였죠. 이 자리 제가 3140포인트 50포인트 언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자리가 단기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된다, 지지가 나오는지 봐야 된다 했는데 오전에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 시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살짝 나오는 듯 하다가 그냥 밀려버리죠. 그 말은 저기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다음 자리죠. 저점인 305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140포인트는 물 건너갔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뭐 순매수가 막 들어왔다, 순매도가 들어왔다 하다가도 이제는 순매도가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샀던 물량의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은 팔아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동안의 순매수 금액이 약 2조 2천억 원 정도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매도한 금액이 거의 1조 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반 정도는 토해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매수했던 것을 거의 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디서 지지가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추세는 대세가 하락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과연 상승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3000포인트를 무너뜨릴 것인가의 문제죠.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공매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매도 때문에 지수가 빠질 수 있다,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공매도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락을 부추기는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 지표입니다. 신용 잔고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요소로 나온다는 거죠. 왜요? 하락세를 부추긴다. 결국 신용 매매로 통한 반대 매매가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지 싸게 샀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공매도로 최대한의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제일 비싼 자리에서 팔아서 최대한 싸게 사야 마진이 많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말은 매도를 할 때 우리가 하락을 부추기려고 일부러 시장가로 매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결국 매도라고 하는 것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떨어졌을 때 이득을 차리게 되는 거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매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수익을 내는 것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때 매수를 최대한 싸게 한다고 한다면요, 반대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서 이득을 본다라기보다는요, 뭔가 하락세를 부추긴다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 매매가 좀 더 심각한 하락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할 때 반대 매매는요, 한가로 매도가 나가버립니다. 그 말은요, 오늘 팔 수 있는 최저점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가격 상관없이 뭐 차익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최대한 싸게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갑자기 과하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반대매매 물량이 이렇게 지금 신용잔고가 많다라는 것은요, 반대매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런 리스크는 언제부터 발생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3000포인트가 무너질 때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저는 반대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과한 폭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세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반대매매를 통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손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아비규환으로 매도세를 막 던지기 시작한다면요, 그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한 하락세가 나오죠. 어떤 거요? 지난 코로나처럼 이렇게 과한 하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과한 하락이 나왔을 때 제 말을 듣고 현금화를 하셨던 분들은 역시나 매수의 기회가 생기니까 사실 나쁠 건 없는데, 그게 아닌 개인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물려만 있게 됩니다. 뭐 후회만 하겠죠. 현금화를 미리 할 걸 하면서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발생이 안 되려면은 역시나 3000포인트를 지지가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너진다면은 이제 반대 매매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3000포인트 전에 3050포인트가 지난 저점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점을 만들게 되면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추세에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32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지 또 체크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있는 시간이 좀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추석 전에 지금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역시나 환율 부분에서도 지금 다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체크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해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도 다우존스도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락세가 결국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 올라도 빠지고 미국이 내려도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상승의 힘을 잃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역시나 쭉 올라가는 가능성보다는 하락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종목을 다 팔아야 되나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지수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은 갈 놈은 가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으셨다면은, 좋은 기업을 잡아놓고 잘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락이 된다면은 종목 다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락세는 하나의 시장의 모습인 거지, 하락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종목이 다 박살나고 우리 전부 다 주식 망했어요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을 잡았다면 솔직히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은 3050포인트 언저리 지난 저점을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하루 만에 내려갈 것 같진 않죠. 이 자리를 한 이틀 3일에 걸려서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렇게 지지 라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음을 다음 주까지는 좀 마음 열어놓으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추석 끝날 때까지는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역시나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급등하는 것은요, 대부분 다 잡주에 가까운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정치 테마라든지 품절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자 기업들, 뭔가 상폐 직전에 있는 기업들, 위기가 있는 기업들,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 작전주들, 세력주들, 그런 것들만 뛰어오르거든요. 그런 거는 급등과 함께 급락이 나오고 한번 뛰어오르고 나면 다음에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정말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돼버립니다. 이런 단기 시세에 나올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상담을 보시게 되면은 괜히 이런데 고점에 들어갔다가 물려서 상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종목 22종목이고요. 상한가의 2종목이 보여지네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종목이죠. 알미늄,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꿈과 희망이 부풀러서 어제 샀던 분들은 지금 다 물려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와 상한가 갔다고 어제 뭐 따라 붙으려고 했던 분들 다 물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KPM테크 무너지고 있고요. SJAK 뭐 이런 것도 상폐 기업들 보지 마라 말씀드렸고, MFM 코리아 이런 것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M2I 급등 나오더니 오늘 바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시가부터 15% 떨어졌어요. 그래서 급등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잡주를 잡으면요, 만약에 M2I 같은 거 어제 잡았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만에 15% 손실인데 이게 사람 정신이 제정신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추석 전에 여러분들 괜히 없던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급등 올라온 기업들 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도 언제 어떻게 급락할지 모르니까요. 일단 NK물산 오늘 점 상한가 가 있습니다. NK물산이 점 상한가 가 있는데, 점 상한가 하면 우리가 우와 대박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점 상한가 날아가는 이유는 개별 호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NK물산도 지금 개별 호재가 있네요. NK물산 검색해보니까 대표주주죠. 대주주를 바꾼다라고 합니다.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애매한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주 바꾼다라는 이야기가요, 제일 작전하기 좋은, 제일 핑계대기 좋은 기업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적자 기업을 대주주를 바꾼다? 역시 주가를 띄워 올리기 위한 수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모두에서 이렇게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매도를 한 것을 또 뭐 트라이콘 1호 투자조합인데, 이 1호 투자조합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냄새가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농락한다, 기만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K물산 개인적으로는 들고 계셨던 분들이 매도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신규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걸 미리 사가지고 우연히 내가 사놨는데 급등 나온다면 정말 대박이기 때문에 축하드릴 일인데, 어쨌든 수익 났으니까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물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리 사가지고 올라갔다 해서 이건 좋은 투자 방법이었을까?
좋은 게 많은 거 알잖아요. 그냥 작전도 어쨌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건 리스크를 안고 했기 때문에 과속을 해가지고 집에 빨리 갔다고 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생각은 전 잘 없습니다. 뭐 어쨌든 집에 빨리 갔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글쎄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가면 될 거를 음주운전해서 집에 빨리 갔다고 해서 사고 안 나고 빨리 갔다 해서 야 너 멋지다 음주운전 잘하네 앞으로도 많이 하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NK물산 투자해서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 축하드릴 일이긴 합니다만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번에는 좀 더 안전한 투자 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권유를 좀 해드려 보고 싶네요. 그래서 NK물산은 저는 뛰어오를 때 한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면은 2,000원까지 올라올 때 잘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대현입니다. 대현도 오늘 급등했는데요. 대현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래량이 그렇게 출중하거나 많았던 기업은 아닙니다. 평소에 소외당하고 있던 기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현,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대현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별로 있던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끼가 없다라고 할 만한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요. 올라올 때는 이게 저평가라는 이야기로 많이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그럼 왜 저평가일까?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이 이제 여성복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우리 브랜드 이런 거 뭐 블루페페, 시시콜렉트, 주크, 모조, 에스핀 등등들 상당히 많은 이런 의류를 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의류 파는 회사들 좀 많이 안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평가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던 기업이 올라왔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저평가였던 기업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이렇다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유 없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정치 테마 아니면은 이상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치 테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들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고, 이런 기업들은 물리면 답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급등도 심하지만 이상 폭락도 심하고요.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이런 하락세가 거의 3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잘못 고점에 잡게 되신다면은 3, 4년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서 좋은 이야기 해드리기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오늘 두 개가 급등했는데 상한가가 두 개가 들어갔었는데 잡을 기업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남성과 같은 이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 관련주 제가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살펴본다면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업들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같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팜스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은 뭐 정치 테마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을 돌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들주인데다가 정치 테마 최악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너무 이렇게 급등하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을 늘리거나 새로운 종목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내 종목을 어루만지면서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체크하면서 내려간다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지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은데, 저는 3,000포인트 미만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기회가 온다 생각을 하니까요, 꿋꿋이 기다리시면은 여러분들께 빛이 생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재미없는 증시예요. 별로 재미가 없는 증시지만은 지금 시기가 원래 그래요. 거품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멈춰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다가 맥주를 더 부어주면 거품이 더 생기는 거고요. 더 이상 맥주를 붓지 않으면은 거품이 싹 하고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빠지게 되겠죠. 지금은 저는 거품이 빠지느냐, 다시 누가 맥주를 부어줄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갈림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다 라고 베팅 거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락을 좀 즐길 수 있다면 즐겼으면 좋겠고요. 뭐 저는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있다면은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역발상 투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